획득 면역. 이제 이 고유 면역 파트가 뚫리면 이제 군대까지 출동하는 획득 면역 반응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온 것이 누군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획득 면역에서는 외래 물질의 항원을 식별해서 파괴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반응인데 그 한 개가 체액성 면역이고 또 다른 하나가 세포성 면역입니다. 체액성 면역은 항체를 분비해서 항체를 통해서 적을 처리하는 거고, 세포성은 직접 체포 파괴를 통해서 적을 분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길에 돌아다니는 적은 저격수가 잡을 수 있는데 길에 돌아다니지 않고 집 안에 숨어 있는 것은 저격수가 잡을 수 없듯이 대개 이제 항체로 하는 항체 면역은 세균에 대한 면역이고요. 세균에 대해서는 항체로 잡을 수 있지만 집 안에 사는 바이러스 또는 세포 안에 사는 집 안에 사는 박테리아도 있습니다. 세균. 이거에 대해서는 직접 그 오염된 곳 숨어 있는 그 집을 찾아서 그 집을 파괴해야 되는데 이때 하는 면역이 세포성 면역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주로 돌아다니는 세균 잡는 방식과 세포 안에 사는 바이러스나 세포 내 세균을 잡는 방식은 좀 다른 방식으로 잡는다. 그래서 그걸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고유 면역과 그러면 획득 면역, 군대하고 경찰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협력을 하느냐? 그것을 어떤 놈이 들어왔는지 항원, 즉 병원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병원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과정. 이게 이제 대식 세포입니다. 위에 있는 것이 대식 세포. 대식 세포가 여기에 있는 세균을 잡았습니다. 세균을 잡으면 이렇게 잘게 쪼개서 잡은 경우에 쪼개서 자기 몸 밖에 이렇게 걸어둡니다.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이 적장에 목을 쳐가지고 배 위에 걸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죠. 그러면은 이 특이 면역을 매개하는 보도 T세포가 가서 어떤 항원인지 어떤 적이 왔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럼 이 적을 확인한 다음에 적을 확인하고 이거는 B세포 누가 잡아야겠다. 그럼 얘는 어떤 T세포가 잡아야겠다. B세포, T세포를 나누고 또 T세포 중 누구, B세포 중 누구를 고르게 됩니다. 누가 잡는 게 가장 적더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다음 이어지는 그림인데 그러면은 이게 맞춰봤죠? 보조 이제 T세포였죠? 보조 T세포가 요거는 세포 내에 사는 바이러스니까 T세포가 잡아야 될 거야. 세포성 면역. 세포성은 확인하고 파괴하는 거죠. 숨어있는 세포를 파괴하는 방식. 이 세포는 항체를 쏴서 잡는 방식이죠. 이거는 체액성. T세포나 B세포는 종류가 많은데 중에서 이번 거는 네가 맞아. 네가 맡아. 이건 총으로 잡아야 되는데 네가 맡아. 이렇게 이제 알려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획득 면역 한번 보시면은 이제 기억세포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왼쪽 그래프에서 보면은 왼쪽 그래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 표시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X라고 하는 세균이 들어온 겁니다. X라는 세균이 들어왔다. 그러면 세균이 들어와서 이제 항체를 만드는데 이게 밑에는 이게 날짜인데요. 며칠 걸렸나? 이 항체가 피크까지 오는데 제일 많이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정상 만드는 데가 지금 10일에서 14일 근처 요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처음 오는 적은 10일에서 14일 만에 항체를 이제 쭉 만들었죠. 처음 몇 개 만들었을 때는 효과가 부족하니까 맥시멈 최대 만드는 시점이 지금 10일에서 14일입니다. 지금. 자, 처음 만든 애들 구성을 보면 항체를 만들 세포를 보면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이때 만든 게 여기가 표시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기억할 애들 4개, 지금 당장 싸울 애 4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 애들로 지금 쳐들어온 X를 잡겠다 이런 얘기죠. 자, X가 두 번째 왔습니다. 여기에 이게 이제 두 번째 온 시점입니다. 28일에 두 번째가 왔어. 그랬더니 언제 28일, 29일, 30 요 근처 되니까 벌써 맥시멈 올라갔습니다. 한 3일 만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3일 만에 두 번째 왔을 때는 3일 만에 만들었는데 기억도 6개 만들고 이제 싸울에도 8개 만들었어. 금방 싸워서 이기겠죠. 이렇게 한 번 왔을 때 처음 온 애 대해서는 10일 이상 걸리지만 대응하는데 두 번째 이상 온 적에 대해서는 3일이면 모든 준비가 끝난다. 그래서 처음 온 질병에 대해서는 되게 위험한 상태고 두 번째 이상 온 질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아직도 처음 올 수 있는 질병이 많은 어린아이들, 애기들한테는 계속 이제 위험한 애들은 미리 약하게 맞춰줘 가지고 경험을 시키는 과정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예방 백신, 예방 접종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아까 X라는 애가 왔고 Y라는 애가 새로 오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Y라는 애가 새로 28일 때 오니까 X는 이만큼 됐는데 Y라는 애는 다시 10일에서 14일 걸려야만 지금 처음 반응처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항체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항체가 지금 Y 모양이 이제 항체인데요. 항체를 우리가 안티바디라고 하는데 항체 한번 보실게요. 아이고. 지금 여기 이제 Y 모양의 항체죠. 요게 바이러스나 세균인데 껍데기에 이렇게 붙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얘는 다른 백혈구의 손잡이 역할을 해서 쉽게 잡게 합니다. 또는 이제 요거를 중화라고 하고 또는 이렇게 박테리아끼리 막 중복해서 잡아갖고 서로 뭉치게 해서 활동을 못하게 할 수도 있죠. 어떤 거는 독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균이 아니라 어떤 단백질 같은 게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서로 붙잡아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전체 이렇게 잡히면 이것을 다시 대식세포가 쉽게 이 항체를 매개로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의 일이 이제 이런 방식이고 또 하나는 박테리아 표면에 붙어서 이렇게 표면에 붙으면 그 이후에 순환 물질이라는 또 다른 단백질 조합들이 쉽게 붙어서 세균에 이렇게 빵꾸를 냈죠. 구멍을 내서 파괴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항체입니다. 그러니까 항체가 직접 죽이는 건 아닌데 항체가 다른 백혈구가 쉽게 먹게 수갑을 채워주는 역할 또는 다른 부실 수 있는 망치나 뭐가 쉽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 이런 것을 항체가 수행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세포성 면역 반응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왼쪽에
처럼 바이러스나 세포 내 세균이 세포 안에 있는 거죠, 지금. 그러고 일부를 잡아서 밖에 걸었습니다. 이것을 포착한 백혈구, 이것은 백혈구고, 이 백혈구 이름이 세포 독성 T세포입니다. 잡아서 지금 오염된 세포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총을 쏘듯이 붙인 다음에 쏴서 이 오염된 세포에 구멍을 내서 폭파시켜서 결국 세포를 죽게 하고 세포와 함께 오염된 세포와 함께 바이러스나 세포 내 세균을 잡는 이런 방식이 세포 독성 T세포 반응, 세포성 면역 반응이 되겠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면역 관용, 내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아야 되고, 또 위험이 없는 항원이 아닌 거에 대해서 지나친 과잉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적과 나를 구분할 것이냐 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노출되었던 항원에 다시 노출되었을 때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면역 관용이라 한다. 면역 반응이 꼭 일어나야 되는 것은 셀프, 나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에 대한 거 말고 유전적으로 인식한 병원균, 나한테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 내에 특별히 요것만 가지면 세균이야,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 에피토피라고 합니다. 에피토프라고 하고요. 이것을 가지면 무조건 반응하게 되고, 이것을 갖지 않았으면 반응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 관용이 중요한 이유는 셀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아야 되죠. 정상적인 개체는 자기 항원에 대하여 자가 면역 관용을 가진다. 이 자가 면역 관용에 실패하면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외부 항원도 주입 방법에 따라 면역 관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제나 이렇게 내가 필요에 의해서 외부에서 내 거 아닌 것을 집어넣었을 때 면역 관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사제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면역 관용 유도법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체에 어떤 사람에 해를 끼치지 않는 면역 반응, 해를 끼치는 면역 반응을 막는 치료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식 거부 반응, 알레르기, 자가 면역 질환, 유전자 치료 같이 나한테 반응해서 생기는 질병을 막는데 면역 관용 유도법이 사용된다. 자, 면역을 우리가 획득해 가는데 면역 기억을 계속 만들어가는 방법이, 첫 번째는 항원이 세균이나 이런 병원균이 자연적으로 몸으로 들어와서 고유 면역 및 획득 면역 반응을 거치면서 면역 기억을 얻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연적으로 얻는 것은 엄마의 몸에서 태반을 통해 항체가 유입되거나 모유를 통해서 항체가 유입돼서 얻는 면역 획득으로, 이것은 단기간 동안만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공적으로 면역력을 획득하기도 하는데요. 백신 접종을 통해서 고유 면역 및 획득 면역 반응을 유발하고 장기간 인체에 보호하는 면역 기억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항체를 직접 인체로 주사해서 얻게 되는 혈청 치료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고요. 면역 획득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단기간 동안만 인체를 보호하게 됩니다. 항원은 항체를 만드는 물질이라는 뜻이거든요. 항원은 항체를 만드는 물질이다. 그래서 획득 면역을 유발하는 물질이냐, 이게 항원이. 획득 면역을 유발하는 물질은 아니고 항체 생성을 자극해서 항체를 만드는, 유발하는, 항체 만드는 것을 자극하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항원이라 하고,
면역을 유발하는 면역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나 병원체를 면역원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일상에서 항원과 면역원을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원이 되려면 일정한 사이즈 이상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분자량 기준으로 만 정도 돼야만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바이러스나 어떤 호르몬 같이 좀 작은 것들은 면역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 면역을 할 때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데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안 될 때 거기에 좀 덩어리를 크게 만들어서 붙여서 만드는 단백질류, 이것을 우리는 합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니실린에 알부민을 붙여서 페니실린 항체를 만든다 이런 거죠. 아까 에피토프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그것을 항원 결정기라고 부르고요. 이 항원 결정기는 이제 우리가 유전적으로 오랫동안 인간으로 지구상에 살면서 이런 파트를 갖고 있으면 이것은 우리한테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 기생균이나 충이더라 이렇게 알게 하는 그런 결정기를 항원 결정기라 한다. 그래서 항원에서 B세포, 항체 그리고 T세포가 항원을 식별하게 해주는 항체나 T세포가 저거는 나쁜 놈이야 라고 식별하게 해주는 특정 부위, 세균이나 박테리아에 있는 그 특별한 부위를 우리가 항원 결정기라고 한다. 특별하게 몸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병원균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균류죠. 박테리아, 기생충, 바이러스, 곰팡이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병원균에 속합니다. 항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항체는 당 단백질이고요. 면역 글로빈이라고도 하고 감마 글로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다. 항체, 면역 글로빈, 감마 글로빈 이것이 같은 말로 불려지고 B세포 중에서 항체 분비 B세포를 플라즈마 세포라고 하는데 항체 분비 B세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이 항체는 표면에 붙어 있는 B세포 표면에 있는 항원과 결합하는 수용체를 말하기도 한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B세포 표면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분비되는 것도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Y자 모양이고 종류는 IgM, IgG, IgA, IgE, IgT 이렇게 5종류가 있는데 IgG는 또 그 안에서 또 분류돼서 IgG1과 2A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획득 면역에서 면역 이제 한번 항원이 왔다 가고 2차, 3차 예방주사 맞고 나오는 것은 대부분 IgG라는 항체고요. 특별히 IgA는 분비 항체, 어떤 지뢰 같은 것으로 사용되고 IgM도 고유 면역에서 주로 분비되는 항체라고 보시면 되고 IgE는 알러지 반응을 유도하는 그런 항체고 IgD는 B세포의 표면에 붙어 있는 항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병균을 잡는 기억세포나 우리 세균을 잡기 위해서 분비되는 항체는 대부분이 IgG다. 이 항체는 지금 Y자의 위쪽 여기가 V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변형되는 지역이다. 해서 베리어블 리진의 V자고 나머지는 C는 콘스탄트 리전이라 해서 얘들은 변하지 않는 거고요. 이건 다 항체마다 동일하고 이 V라는 쪽이 항체마다 조금씩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균마다 다른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세균을 잡을 수 있도록 요 V 지역이 한 12,000종류가 있다. 다른 것이.
그러니까 뭐 세상의 존재는 각가지 항원 결정기에 와서 붙을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 종류가 붙을 수 있도록 여기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부위가 차이가 나는 다른 여러 종류의 항체를 몸에서는 만들고 있다. 자, 이제 질병으로 넘어와서 감염이란 말, 질병이란 말, 염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구분을 한번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염,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침입해서 증식하고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상태를 감염이라 합니다. 몸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백혈구나 뭐가 이제 막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를 감염이라 한다. 질병이다 하면은 이 감염과 연관되게 되는데 어떤 특정한 증상, 몸 안에 증상을 생성해서 곤란함을 만들고 있는 상태를 질병이라 합니다. 병균이 들어와서 이제 면역병을 대응하고 있는 상태까지 있고 질병이다. 그러면 내가 막 열이 나고 열 때문에 힘들고 열이 너무 올라서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이렇게 증상이 나타난 때를 질병이라 한다. 염증 감염 장소로 지금 뭐가 병균이 들어온 장소로 체액과 세포들이 쌓여 부종이 생기고 부어오르고 붉게 변하며 발열과 통증이 동반되는 현상, 이것을 염증이라 한다. 감염, 질병, 염증, 이 구분을 한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면역 반응은 이제 오류도 만들어내는데 첫 번째 오류가 과민성 반응입니다. 우리가 알러지는 아토피죠. 해롭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과대 반응을 보여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과민성 반응, 뭐 다른 말로 알러지도 있고 아토피도 있습니다. 그걸 다 통틀은 말이 과민성 반응이다. 자가 면역 질환 두 번째는 자기와 비자기, 내가 아닌 것을 구분해서 내가 아닌 것만 배제해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는 면역 관용이 있어야 되는데 관용이 사라져서 생기는 질병이다. 나에 대해서 반응해서 내가 나를 공격해서 생기는 질병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 하고 굉장히 많은 질환 종류가 있습니다. 류머티스가 대표적이고 루푸스, 갑상선 질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 한다. 면역 결핍증이 또 면역 오류에 해당하죠. 면역 시스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되는 오류가 생겨서 면역 기능의 전부나 일부가 상실되는 질병, 이것을 면역 결핍증이라 합니다. 선천적으로 1차적 면역 결핍증은 뭐 아까 면역 기관 중에 골수가 잘못되든 흉선이 잘못되든 림프절이 잘못되든 비장이 잘못되든 뭔가 어떤 1차적인 손상에 의해서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고, 현재 이제 에이즈라는 질병은 에이즈 바이러스라고는 HIV 바이러스가 백혈구로 침입합니다. 백혈구로 침입해서 자기 새끼를 만들면서 백혈구를 깨치고 나와요. 계속해서. 그러면 몸 안에 있는 백혈구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일정 종류의 이제 T세포인데 사실은 T세포의 일부가 계속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병을 획득 면역이 불가능해서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그것을 대응 못해서 여러 가지 증상으로 고통받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면역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 후천적 면역 결핍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역 조절은 잘하면 외부에서 오는 적을 다 잡아낼 수 있는데 과잉이 되면 또 나를 해치기도 하죠. 그래서 면역 조절은 이렇게 아주 잘 조절되는 거다. 우리 군대 또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국민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국민을 해야 하는 일을 하거나 막 오발 사고를 자주 내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몸 안에 있는 군대인 면역도 철저하게 통제되는 상태다. 그래서 면역세포는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것을 철저히 검증해서 내보낸다. 그래서 검증해서 통과하는 것은 겨우 5%밖에 안 되고
새로 만들어져서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혈액 안으로 나오는 정말 정예군만 아주 철저하게 검증된 5% 정도만 나온다. 나와서 활동을 하더라도 신경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신경의 통제를 받아서 면역 반응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제 무장한 군인, 활성 면역 세포, 이제 총이나 뭐 폭탄을 들은 면역 세포는 자기 일이 끝나면 수명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자기 일이 끝나면 막 무기를 뺏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일단 무기를 가진 애들은 일정한 수명을 제한해서 전쟁이 끝나면 다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오발 사고를 방지한다. 그다음에 아예 중요한 지역은 혹시 오발 사고 날까봐 면역 특권 지역을 설정해서 무장한 군인, 무기를 들은 군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 대표적인 게 뇌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몸에서는 뇌하고 이제 관절 연골 안에 또는 안구 안에 이런 면역 세포가 들어가지 못하는 군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한 적에 대한 기억을 유지해서 즉각 퇴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면역 반응이 몸에서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면역력을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면역력은 생활 양식이 매우 중요하다.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이죠. 생활 스트레스를 줄인다. 스트레스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같이 살지만은 누적시키지 않고 바로바로 해소한다. 정신병리 측면에서는 좀 낙천적으로 살고 우울과 불안 등이 있으면 바로 해결한다. 뭐 혼자 해결을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면 병원을 찾아서라도 단절시킨다.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한다. 가족관계, 사회적 지지, 사회적 관계의 크기 등을 적절히 조절한다. 남들 지지할 수 있는 그룹을 늘리고 지나치지 않은 정도의 관계를 유지한다. 성격 특성, 그렇죠? 나를 스스로 고립시키지 않고 또 낙관적으로 살고 자존감을 높여간다. 이것이 이제 생활 안에서 면역력을 잘 유지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유전적 배경의 태교 등을 통해서 면역 기능이 이제 어느 정도 갖춰 나가고 성장하면서 면역력이 신장됩니다. 이렇게 신장되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신장된 면역 기능은 잘 유지되다가 노화와 함께 쇠퇴되는데 이 곡선을 완만하게 그리고 나이 먹어서까지 유지하는 방식이 바로 저 위에서 설명한 생활 양식을 잘 갖추고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른 왕도가 없이 내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치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생활 양식을 지키는 것을 도와주는 스스로 하지 못할 때 도와주는 선에서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면역력을 이제 이렇게 1시간 만에 설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이제 질문 있으면 메일로 질문해 주시고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좀 자료를 더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학기 이상 수업으로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을 단시간에 하다 보니 좀 빠르게 설명된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반복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이해가 좀 더 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